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공부라기보다는 시험이죠. 시험을 보는 방법 한 가지를 이제 예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를 시작할까 합니다. 예, 그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한 가지인데 그거 하기 전에 하나 이제 약간 반복되는 얘기지만 앞서서 제가 공부를 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이야기를 한 게 하나가 있죠. 예,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 내용을 반복을 하고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요거는 이제 제가 물리학을 이제 물리학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그 다른 뭐 이것저것 다 여러 가지를 할 게 아니라. 예. 자, 그래서 물리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왜 이런 것 제가 이제 예를 든 게 이거였죠. 질문이 있으면 그렇죠? 질문을 쭉 보고 이제 보통 이게 그 전반적인 교육이 가고 있는 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상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저는 지금 봐도 주먹구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가르쳐주고 배운 대로 외워서 쓰고 공식 주어지면 그 공식 가지고 그대로 그 풀어나가고 뭐 이래가면서 어떻게 이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 말고는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은 맨날 하는 게 뭐 그거죠. 조선왕조의 뭐 어디에는 뭐죠? 그 왕이 몇 대 왕은 뭐 누구 뭐 어느 시대에 뭐가 어떻게 됐고 언제 무슨 임진왜란은 언제 일어났고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을 보고 뭐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뭐냐면 툰드라 그러니까 뭐 기후 같은 거를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다 사지 선택이었는데 뭐 어느 지역의 어느 것의 그런 그 기후를 설명한 것 쭉 맞는 거 기후 중에 맞는 것은 뭐 이래서 선택하는 이런 것들. 예.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가르쳐 준 지식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는 동물 훈련하는 겁니다. 예.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네가 얼마만큼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따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동물들 훈련하는 거지 인간의 두뇌를 훈련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이 요즘은 이제 좀 바뀌어가죠. 어떻게 바뀌어가냐면은 목표 지향적인 걸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문제 같은 것도 뭐 이게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찾아놓은 것도 있고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건 경험에서 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쌓여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뀌어가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목표 지향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예. 주어진 조건을 주고 이게 이제 조건이죠. 예, 조건을 주고 이러이러한 것을 답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런 답을 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주어진 상태에서 내가 이 조건을 분석해서 답을 찾아내는 그러한 형태로 가고 있죠. 예. 자, 그 한 예를 들면은 뭐 속도는 시간 초당 미터로 얼만큼 가는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뭐 그거를 다시 시간으로 나눠 놓은 것을 가지고서 계산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들은 다 나오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답을 찾는 것. 이거는 조금 머리를 써가면서 내가 해보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 이거는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재조합을 해서 마치 그 뭐죠? 레고 블럭 가지고서는 블럭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 뭐 조립하는 거 이게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게임도 여기에 해당하죠. 게임도 주어진 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써먹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가. 딱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재미있죠? 예, 빠지면.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면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볼 때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
질문이 주어지고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을 가지고 답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접근법은요, 의외로 간단해요. 네. 어떻게 하냐면 질문이 있으면 이 질문으로 질문이 있으면 여기 이제 퀘스천이죠. 질문이 있으면 이 질문을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한 것을 내가 나름대로 다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요소를 핵심 요소들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지를 생각을 하면 돼요. 말 그대로 두뇌를 쓰는 방법이죠. 두뇌를 쓰는데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이 개념을 쌓고 개념을 연결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창조적인 두뇌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 단계의 두뇌는 뭐냐면은 그 답을 찾는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고 목표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그 답을 찾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흔히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바둑을 두는데 내가 바둑에서 집을 더 많이, 집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과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둑은 바둑일 뿐이고 이건 이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뭐 강의들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면은 그 사실상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그 달려들어 가지고 했을 때 뭐 세계 그 최고라고 하는 사람을 이겨버렸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이 목표 이런 그 목표 지향적 두뇌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계산이 훨씬 빨라요. 확률을 맞출 확률도 높고요. 왜냐면 경우의 수를 짧은 시간에 경우의 수를 많이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이러한 공부에 초점을 어느 정도는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서 성적을 높이려고 한다면은 이러한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태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시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거 이거는 학생들에게 이제 가끔 필요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정도에서 많은데 제가 이번 강의에서 그 내용 하나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물리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 물리 같은 거를 이제 보면은 조건을 막 주어져요.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A, B, C라고 하는 조건에서 있을 때 이러한 답을 구해라.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거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써먹어서 하지부터 시작을 하고 어떤 공식을 어떻게 대입하지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는 목표 지향적인 두뇌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공식을 뭐를 써야 되지? 이거 공식이 뭐였더라? 이 생각부터 들면 저는 그래서 성적이 학교 성적이 별로 오르질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생각을 뭐 예전엔 생각을 안 했었고 요즘 들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원인이 이제 여기에 있었구나를 알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공식을 어떤 공식을 어떻게 써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요 다음 얘기예요. 이 다음 얘기. 그 전의 과정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그 전의 과정은 뭐냐면 얘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 분석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이거를 내 나름대로 다시 서술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 조건이 주어졌으면은 조건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확실해요. 그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차가 있는데 이 차가 지금 얼마의 속도로 달리고 있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작점이다 그러면 여기서 스탑이었는데 그러니까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멈춤에서 시작을 했다. 그랬을 때 뭐 얼마의 속도로 얼마까지 몇 미터 안에 뭐 어떤 속도로 가게 됐다. 이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내가 머릿속으로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문제가 그림으로 주어졌다. 그림도 이 도면 같은 거나 이런 걸로 다시 주어졌다. 그러면 이걸 내 나름대로 서술로 다시 바꾸는 작업도 같이 해야 돼요. 물론 서술이 충분히 있으면 그래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되고 나면 자,
그러니까 질문이 있고 그 질문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시 이 질문을 서술을 하든지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그 안에 있는 내가 문제를 풀 때의 요소들을 찾는 거예요. 필요한 요소들.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 있는 요소들을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진 게 만약에 속도다. 그럼 속도, 처음 속도다. 이니셜 속도다. 그럼 처음 속도다. 그러면 처음 속도는 얼마? 0이었으면 멈춰 있었으면 0. 그 다음에 마지막 속도, 끝의 속도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다 요소들을 찾는 거예요. 요 단계까지 하고 나면 이거는 물리뿐만 아니라 이 생물학 개념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요. 생물학 개념은 여기서 제가 직접 그 개념 자체를 이제 다루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제가 생물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물리를 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그 어떤 요소든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회든 지리든 뭐든 다 상관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 이 여기서 끝내야 될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게 시험이 단위가 그 뭐죠? 단계가 높아질수록 게임하고 똑같아요. 시험도 단계가 높아질수록 이 추가되는 것들이 점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는 감춰진 요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건이 예를 들면 딱 멈춰져 있다, 서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 중력, 지구에서 나오는 중력의 힘이에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항상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어지질 않아요. 왜? 그거는 기본적으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 밑에 그 개념이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지금 날이 쌀쌀해져서 지퍼를 올리려고 했더니 안 올라가네. 지퍼가 어긋났어요. 네. 자, 다시 한번 해보고, 네, 이제 됐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감춰진 당연하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이 중력이라는 건 사람들이 자꾸 잊어먹는 이유가 내가 맨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그렇고 모든 물체가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중력이라는 게 당연시 여겨지는 것들은 그 조건에 주어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감춰진 요소들까지 다 찾아서 써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문제를 풀 준비가 돼서 여기에 맞는 어떤 공식을 쓸까를 찾아야 돼요. 공식. 예. 공식은 뭐 제가 여기서는 얘기는 안 하지만 공식은 그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죠? 맨델의 법칙을 할 때 어떻게 했죠? 맨델의 이론을 그거를 그대로 외워서 써먹는 게 아니라 맨델의 이론을 찾아가는 그 맨델의 이론을 그 쌓아가는 그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예, 바로 그거예요. 공식은 써먹기 전에 요게 이제 이 시험 보기 전에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개념을 쌓아야 돼요. 요거는 근데 제가 여기서 하진 않겠어요. 왜냐면 여기는 생물학을 가지고선 지금 그 쌓아가니까 예, 공식이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되어 갔는지 그거는 이제 그 실제로 그 내가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해져야지 그 공식을 자유롭게 다룰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쭉 찾아 놓고 내가 아는 공식들 중에 어느 게 맞을지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써먹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예.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마치 바둑을 두면서 내가 작전을 짜가지고 상대방한테 집 숫자인가 뭐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듯이 물론 컴퓨터 계산이 훨씬 빠르긴 하죠. 예, 조건이 주어지면 컴퓨터가 계산하는 게 훨씬 빨라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지금 학교 교육이 이런데 여러분들 그 학교 교육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죠. 예, 이거를 어느 정도는 익혀줘야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실제로 이제 학생들에게 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중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할 때만 이제 제가 그 공부 방법으로 이제 시험 볼 때 시험 보는 방법을 시험 공부를 하는 방법으로 이제 알려주기는 하는데 특히 이제 제 아들 같은 경우 그 공부를 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알려주긴 하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그 학생 수업을 하지는 않아요. 예. 하지만 학생 수업을 할때
만약 예를 들어서 물리를 하면 물리를 하면서 이러한 공식서부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다룰지를 이제 다 이야기를 해주는 그 속에는 들어가도 시험 공부를 따로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것이 인공지능의 그런 어떤 그 비하면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그 공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 현실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면은 목표 지향적 두뇌는 제가 얘기했죠. 목표 지향적 두뇌 어떻다고요? 목표 지향적 두뇌는 내가 발달을 시키면은 적어도 도널드 트럼프가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능력은 갖춘다 그랬죠. 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 그게 딱 뭐죠? 사회를 이끄는 그 피라미드 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바로 그런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에 비하지는 못하겠지만, 예. 그래서 가끔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긴 한데 어쨌든 뭐 그 얘기는 여기서 할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얘기한 걸 1번 형태의 문제라고 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적어도 조건이 주어지고 그 조건을 분석을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목표 지향적 두뇌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향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진짜 뭐 그러면은 이걸로라도 이제 뭐 내가 앞서 앞날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내 인생의 하나의 그 디딤돌이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사지선다형 그러니까 멀티플 초이스 사지선다형으로 알고 있는데 사지선다형 맞나요? 예, 멀티플 초이스.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졌는데 주고 보기를 주어지고 이 중에서 답을 고르는 거 있죠. 바로 이 경우가 이제 진짜 여러분들의 그 두뇌를 그 말 그대로 저기 뭐야 목표 지향적 두뇌도 아니고 이 말 그대로 그런 거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두뇌 능력을 방해하는 요소를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요거는 후에 가면은 이제 두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뭐죠 신경세포나 이런 이야기들 끝나고 나서 두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두뇌에 대한 시간을 좀 많이 보낼 거예요. 인간 두뇌가 어떻게 진화를 해왔고 이게 왜 그런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공부가 왜 어려운지 이게 다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 가서 이야기 이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이 두뇌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가냐면요. 답을 자꾸 답을 원하는 쪽으로 가요. 결론을 원하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토론이든 뭐든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야기를 하는데 앞 사람이 설명을 쭉 하고 있으면 뭐라면 그래서 당신 결론이 뭔데? 결론을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런 게 뭐냐면은 결론이 눈에 보이질 않으면 결론이 눈에 보이질 않으면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 공중에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그런 어떤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는 결론이 없어요. 왜? 지금 요즘 들어와서도 가끔 이런 신문 기사가 나오죠. 아인슈타인의 무슨 어느 이론에서 어느 부분이 뭐 증명이 되었다. 어느 부분이 증명이 되었다. 결론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이 이론 중에서도 결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죠. 스티브 잡스의 그런 어떤 거를 보면은 이것과 이거를 합쳐가지고 자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내놓게.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이 결론화가 딱 나와 있으면 내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아 그런 거구나. 바로 이해가 가고 바로 수긍이 가죠. 사람들은 여기 이 두뇌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를 얘기를 하냐면은 이 위에 거는 보면은 이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1번 형태의 문제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사실상 내는 사람도 어렵고
내는 사람도 왜냐면 문제를 꽈야 되고 문제 제 종류를 바꿔야 되고 막 이러니까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문제를 내려면. 또 문제를 푸는 사람들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 우리 이제 쉽게 가자 이런 형태로 해서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지선다형 쪽으로 가요. 그럼 사지선다형 쪽으로 가면 상당히 쉽거든요. 왜? 쉬운 이유가 그냥 어디서 예제 샘플이 있으면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조금 바꿔가지고 그냥 문제를 내면 돼요. 또 요즘은 이 그 가르치는 사람들 편의를 돕는다고 퀘스천 뱅크라 그래가지고 아예 문제를 다양한 것들을 예제들을 만들어 놔요. 거기서 선택해서 내놓으면 돼요. 거기다가 요즘은 또 뭘 쓰죠? 시험 볼 때 OMR 카드인가요? 답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은 한번 쭉 집어넣으면 그냥 답 다 나오, 성적 다 나오죠. 할 일이 별로 없는 형태. 그래서 이게 아마 저 대학에서도 쓰여요. 예, 대학에서도 학생 수가 100명 뭐 이렇게 50명, 100명 되면은 이 학생들을 일일이 다 성적을 매기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 OMR 카드 쓰는 방식으로 그냥 해버린다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1번 형태의 문제는 조건을 내가 분석을 하는 게 먼저죠. 그러니까 조건을 찾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걸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답을 얻는 이 과정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두뇌를 어느 정도는 써야 돼요. 이게 비록 목표 지향적이긴 하지만 써야 돼요. 그런데 사지선다형은 어떨까요? 이거는 이걸로 공부를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답을 모르게 이거 문제 어떻게 되지?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차라리 뭐 수학 문제 푸는 거면 그 나름대로 머리를 써야 되겠지만 막 이렇게 생각을 거듭하다가 이게 답이었어. 이게 답이었구나 하는 순간에 두뇌가 딱 그 자리에서 생각을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인 두뇌조차도 사용을 못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이것조차도 아예 결론이 나와버리면 두뇌는 딱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하고 그냥 딱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으로 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조건이 또 막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또 생각을 다 다시 해야 돼요. 한마디로 부팅을 다시 해야 돼요. 부팅을. 컴퓨터 부팅을. 계산을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사지선다형 같은 경우는 접근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이 문제의 예제들을 다 지워버리세요. 이게 뭐 부모님들한테 부탁을 하든 친구한테 부탁을 하든 아니면 시험지를 다 그냥 저 복사한 거에서 다 오려가지고서는 그래서 이거를 없애고 사지선다형 문제만을 남긴 상태에서 이거를 분석해서 앞에 것과 같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그래서 내가 가능한 답들을 먼저 내리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저기 원래 주어졌던 예제들을 딱 그 없애놓고 여기서 이것들을 비교를 해가면서 어땠는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비교 분석. 그러면은 목표 지향적 두뇌 능력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이게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객관식이라는 말을 쓰네요. 예, 객관식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시험에서의 그 성적을 올릴 수 있을 확률을 상당히 많이 높일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시험 성적을 높이는 공부 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예, 자 오늘은 아,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저기, 얘기한 대로, 이제, 이, 유전인데, 요번엔 유전적인 물질이죠. DNA 그 자체의 구조에 대한 거는 앞서서 이제 제가, 어, 했나요? 여러분들께 맡겼나요? 어쨌든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그렇게 맡겨놨고, 예. 자, 이제 유전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앞서서 얘기한 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연결고리를 만들고요. 자, 여기서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릴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앞에 이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내가 살아갈 때의 그런 내용들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한 7, 8년 전 얘기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 지구의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다 보니까 1도 정도씩 높아지다 보니까 그 지구의 적도 부분에 머물러 있던 이
박테리아, 바이러스들이 점점 위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이 적도 위쪽에 여기쯤에 이제 농장 그 커피 그 씨를 만드는 커피를 생산하는 농장이 있는데 커피를 생산하는 농장들이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들이 계속 옮겨오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망가지는 작물이 재배가 안 되고 죽어나가는 작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문 기사에서 그것 때문에 커피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러고 실제로 올랐어요. 얼마 안 있다가. 자, 이게 뭐를 뜻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후에 가서 만약에 커피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유통업을 한다든가, 커피 뭐 전문점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생물이나 생태학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개념들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반영을 시킬 수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넓은 시야로 좀 더 대처가 빠른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커피 사업이라고 하는 것, 커피 뭐 카페라고 하는 뭐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 생물하고 관계가 없어 보였죠? 예,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생물이라고 하는 과목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루는 앞서 첫 강의서부터 시작해서 끝으로 가는 모든 강의들이 다 개념들이 연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강의들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연결시키지도 못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나중에 가서 생물에서 있던 강의 내용들과 이 카페를 할 때의 그 어떤 내용들과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까? 천만에요. 전혀 그럴 수 없죠. 예,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희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예, 거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들 그늘 밑에서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해가면서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월급 받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월급 받으면서 긴 길 살아가다가 그 사람들이 자르면은 아, 왜 자르지? 그러면서 화내면서 저희 가서 덤비고 싸우고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시면은 제 강의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사업,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겠다 그러면 제 강의가 핵심이 되겠죠. 꼭 필요한 기술들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